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좀 파볼 자료는요. 경제적 자유를 얻는 투자 원칙에 대한 글입니다. 듣자니 100억 자산가들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데요. 네, 그렇다고 하죠. 마치 그 영화 벤자민 버튼처럼 시간이 막 거꾸로 가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돈이 불어나는 비밀 궁금하시죠? 네, 오늘 이 자료 보면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그 핵심 열쇠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자료가 사실 단순히 뭐 돈 불리는 기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깊이 있는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. 오, 특히 시간의 힘하고 안전의 중요성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. 아마 당신의 경제적 여정에도 꽤 중요한 그런 이정표가 될 만한 내용일 겁니다. 기대되는데요. 첫 번째 열쇠부터가 되게 흥미롭던데요. 그 복리의 마법. 네, 복리. 핵심이 시간, 수익률, 그리고 투자 원금. 이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. 맞습니다. 자료에 나온 그 김철수 씨 사례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어릴 때 100만 원, 이걸 연 10% 복리로 굴렸더니 50세에 이게 무려 7억 원이 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? 네, 그렇죠. 와, 이게 진짜 시간의 힘이구나 싶더라고요. 바로 그겁니다. 자료에서도 그 박영희 씨 사례랑 딱 비교를 하면서 시간의 중요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. 아, 네네. 40살에 이제 1억 원으로 같은 조건으로 시작한 박영희 씨는 50세가 됐을 때 한 1억 6천만 원 그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요. 이게 단순히 그 투자금 액수보다도 언제 시작했느냐,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네, 그걸 알 수 있죠. 와, 시작 시점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군요. 네. 시작을 미루는 것의 그 기회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자료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. 진짜 시작이 반이다. 이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 거네요. 네, 그럼 이 복리의 마법, 이건 제대로 누리려면 그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자료에서는 이걸 경제적 에어백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에어백이요? 네, 그 메리 버핏이 그랬다죠.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이 원칙이랑 딱 통하는 얘기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최소 6개월, 아니 뭐 길게는 1년치 정도 생활비를 바로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자산 있잖아요. 네네. 뭐 예금이나. 그렇죠. 예금 아니면 뭐 단기 채권 같은 거. 그런 형태로 딱 확보를 해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1년치 생활비를 그냥 그렇게 묶어둔다는 게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특히 좀 젊은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고 그럴 텐데 이 자료에서는 이런 조바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? 네, 좋은 질문이신데요. 자유에서도 물론 그 점을 알고 있어요. 하지만 이 에어백이라는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건 뭐 필수 장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. 지속 가능성. 네, 갑자기 뭐 실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병에 걸린다거나 이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딱 닥쳤을 때 내가 가진 그 투자 자산을 막 급하게 헐값에 팔아야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있잖아요. 아, 네.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. 그걸 막아주는 안전망이라는 거죠. 결국 투자를 길게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혹시 당신의 에어백은 이런 충격에도 충분히 버틸 만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? 생각해보게 되네요. 그 든든한 에어백이 준비됐다면 그 다음은 이제 목표 설정이군요. 네, 그렇죠. 자료에서는 경제적 안정하고 경제적 자유, 이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는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? 경제적 안정이라는 건요, 이제 근로소득이 없어도,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, 뭐 이자나 배당 같은 거요. 네네. 그것만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상태, 이걸 말합니다.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뭐 10억 원 자산이 있고 거기서 연 5% 수익률이 난다면 연 5천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어느 정도는 좀 벗어난 단계,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와, 진짜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온다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. 그렇죠. 비슷한 거죠. 그럼 경제적 자유는요? 경제적 자유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. 그냥 단순히 생활비 정도를 넘어서서 돈 때문에
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나 어떤 경험을 망설이지 않고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상태. 아, 선택의 자유? 네, 그 앤드류 카네기가 가장 위대한 분은 자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. 나 들어봤어요. 이것은 단순한 재정적 여유 이상으로 그야말로 시간과 선택의 완전한 자율성,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. 자료는 2단계야말로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. 상에서 나아갈 때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?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. 물론입니다. 그래서 자료에서도 개인의 상황, 그리고 또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수라고 강조를 해요. 맞춤형. 네, 딱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으로 3단계 접근법을 제시합니다. 에어백 먼저 마련하고 그다음에 안정을 추구하고 마지막으로 자유를 확장하는 거죠. 단계별로요. 네, 예를 들어서 경제적 안정 단계다. 그러면 안전자산, 뭐 예금이나 국채 같은 거요. 이걸 한 40% 정도. 네. 그리고 중간 정도 위험과 수익을 기대하는 자산, 뭐 우량주 펀드나 배당주 같은 거 있겠죠? 이것도 한 40%. 아, 반반이네요, 거의? 그렇죠. 그리고 나머지 20%는 좀 고위험, 고수익 자산, 뭐 성장주라든가 일부 대체 투자 같은 걸로 배분하는 이런 예시를 들고 있어요. 그 예시를 보면 안전자산이 40%면 너무 좀 안정에 치우쳐서 오히려 성장을 좀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자료에서는 그 균형 잡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? 아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 비율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. 아, 예시일 뿐이다. 네, 개인의 나이나 소득 수준, 목표 달성 시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끊임없이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핵심은 그 시장 상황하고 내 재정 상태 변화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점검하고 재조정하는 그 유연성, 거기에 있다는 거죠. 유연성. 네, 자신만의 그 황금 비율을 찾아가는 과정의 셈입니다. 그렇군요.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워도 꾸준히 실천을 못하면 뭐 다 소용없는 거겠네요. 마지막 열쇠는 역시 그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.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돈이 이동하는 도구다. 딱 이 말이 떠오르네요. 네, 정말 그렇죠. 자료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투자 심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합니다. 시장이 막 변동할 때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, 그리고 내가 세운 그 장기 목표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끈기, 이게 필수적이라고요. 끈기. 네. 그리고 또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나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같은 고전들 있잖아요. 네네, 유명하죠. 그런 걸 통해서 꾸준히 배우면서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다지는 그 과정 자체를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자료에 따르면요,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분석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아, 뭔가요? 공포랑 탐욕, 이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. 아, 심리적인 요인이 크군요. 네, 굉장히 크죠. 오늘 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투자 원칙 자료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짚어본 것 같습니다. 일찍 시작해서 복리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든든한 경제적 에어백을 만들고 네, 안정과 자유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나만의 전략을 계속 조절해 나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한 마음을 갖는 것. 그렇죠. 참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깊은 통찰이 담긴 자료였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원칙들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당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, 이걸 고민하는 게 사실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적용과 실천. 네. 자료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IT 버블 붕괴하고 나서 아무도 안 쳐다보던 기술주 있잖아요. 네. 거기에 투자해서 큰 성공을 거둔 익명의 투자자 사례가 나오거든요. 때로는 이런 위기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하는 그런 통찰력, 이게 또 필요할지도 모릅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. 네, 뭔가요? 지금 당신의 눈에는 어떤 기회가 보이시나요?